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정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코너 크립토 이슈. 오늘의 주제는 NFT 아트 뉴스입니다. 오늘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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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과 만난 예술의 미래를 연구하고 대중들에게 소통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트앤 커뮤니케이터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연구원님으로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네, 제 최근에 NFT 아트 앤 테크 랩을 결성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NFT 아트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작년부터 열풍이 됐던 NFT, 그 NFT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입니다. 네. 바로 각 토큰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해서 이 콘텐츠의 소유권이 무엇인지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입증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NFT 아트와 블록체인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죠? 네, NFT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블록체인은 공개된 투명한 거래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 콘텐츠가 누구의 이 소유권이 있는지를 입증함으로써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의 혁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가 NFT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NFT, 블록체인을 기반한 이 NFT,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던데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본 NFT 아트는 NFT와 아트가 결합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자세한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실은 NFT가 적용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네. 게임, 메타버스, 유틸리티, 금융, 정말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특별히 그동안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내가 온라인에 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면 누구나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문제를 이 블록체인 NFT 기술이 해결해 줌으로써 NFT 아트가 새로운 거래 시장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NFT 아트란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아트 영역이 접목된 새로운 혁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최근 들어서 NFT 시장도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소위 말하는 크립토 윈터 정말 혹한기를 맞이했는데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3월 무렵부터 그 NFT 아트 그리고 NFT 시장을 추적하고 연구해 왔는데요. 네. 초기에는 투기 그리고 투기라는 그런 불장이라고 불리는 그 시장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 거품이 좀 사라지고 현재는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거래량은 좀 줄긴 했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또 메이저 뮤지엄이나 옥션 등이 이 NFT 아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서울에서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렸었잖아요. 저도 그 아트페어에 잠깐 가봤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LG에서도 NFT 아트 작품을 선보였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도 보셨나요? 네, 저도 갔었는데요. 제가 앵커님을 알았으면 현장에서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함께 텐데요. 가봤으면 저도 좋았을 네, 뻔했습니다. 제가 프리즈를 갔을 때 정말 네. 인상적이었던 게 그 서울이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서 LG전자가 프리즈에서 부스를 차지하고 LG 올레드 TV로 NFT 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서 이제 미약도로서 살펴봤는데 메리 엑스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습니다. 네. 그 조각가의 작품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창작한 작품인데 이걸 NFT 작품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선보였을 뿐 아니라 네. LG가 바로 LG 아트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법인으로 해서 NFT 아트 플랫폼을 론칭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최근 들어서는 그 미국 현대미술관이 NFT 작품 구매를 위해서 소장 작품들을 또 경매에 붙인다면서요? 네, 정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그 시즌일지 몰라도 메이저 뮤지엄들, 옥션들 그리고 네. 세계적인 거장 작가들이 이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모마라고 하는데요.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이죠. 네. 이 The Museum of Modern Art라고 하는 모마에서 소장품, 이 소장품이라 하면 피카소 작품도 있고요, 르누아르 네. 작품도 있고요, 와. 이 유수한 미술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경매로 얻은 수익금을 무엇에 활용하냐 하냐면 NFT 작품을 구매하고요. 네. 메타버스 전시장을 구축하고요. 네. 이러한 디지털 신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소장품 경매 수익금을 활용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마가 소장품을 경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어떤 연구, 학술, 그리고 전시의 그 기능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메이저 뮤지엄이 NFT 메타버스 예술 시장을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과 관련해서 또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 예술에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혹은 이게 예술로 볼 수 있나 이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공지능이 크리에이티브 AI라는 이름으로 창작 영역에 적용된 거는 2017년, 16년 이때도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최근의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런데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9월 초에 뉴욕타임스에도 보도가 났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라는 그런 미술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네.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의 그 작품이 게임 기획자인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었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그가 인공지능 미드저니라는 창작, 제작 툴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와.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실은 인공지능이 창작했다라는 걸 모르고 보면 그냥 멋있는 작품이네 네, 라고 정말 볼 수가 있어요. 작가가 직접 그린 작품 같습니다. 네네. 어. 그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네. 저도 궁금해서 며칠 전에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네. 디스코드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 봇이 심어져 있어서 제가 오. 원하는 키워드를 영어로 치면 됩니다. 저는 와. 아트앤테크, 드리미, 민지를 쳐봤더니 멋있는 네컷의 작품이 1분도 안 돼서 창작이 우와. 이루어졌습니다. 1분도 안 돼요? 네, 1분도 안 대단합니다. 됩니다. 네, 당장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슨 앨런은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공지능 화가의 작품이지 않았던가? 네. 이것이 과연 예술가의 창의성이 발현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네. 논쟁이 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존 네. 시장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민지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 AI가 미술품을 그린다. 네. 제 생각으로도 너무 좀 드라이하고 삭막한데 네.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연구원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네. NFT 아티스트들이 인공지능 창작 툴을 마치 자신의 작업 보조처럼 네. 작업을 새로 창작할 때 아이데이션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작업을 구상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T와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는 것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감이 등장하고 나서 새롭게 유화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것처럼 네. 이제 이 재미난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여러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도 네. 내가 그냥 이거 키워드만 입력해서 1등 작품이 된 게 아니라 네. 80시간을 들여서 계속 이미지를 뽑아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금방 생성이 되지만 마음에 드는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요. 네. 얼마든지 이거를 재미난 재료로 활용하고 실험해 볼 수 있다. 보조도로 네. 활용한다. 네, 그런 네.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초창기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하지만 여러 논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소셜미디어에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학습합니다. 네. 딥러닝이라고 심층 네. 학습을 통해서 네. 이 이미지를 학습한 가운데 그 학습을 통해서 실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미지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AI 화가, AI 창작 툴을 활용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었고 이걸 또 심지어 NFT로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저작권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법적 이슈가 네, 또 네.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게 그야말로 완전 미술계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흥미진진한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고 최근에 그 느꼈습니다. 조영남 씨 같은 경우도 사건의 판결이 이제 나왔지만 네, 도급 관례가 있었잖아요. 미술계에도. 네. 뭐 일종의 이런 도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지금 그 맥락과는 또 다르게 네. 최근에 인공지능 창작 툴이 막
달리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오픈 소스가 깃허브라는 곳에 막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본인이 코딩을 통해서 새롭게 창작 툴을 개선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여러 실험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이게 예술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네. 참 말씀 중에 NFT 아티스트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NFT 아티스트라고 하면 NFT 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죠. 이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의 작업을 디지털 아트 형태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마켓에 선보이고요. 또 선보일 뿐 아니라 이걸 이제 본인이 홍보를 하는 NFT 전문 작가들도 글로벌하게 지금 퍼져 네.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LA의 현대 미술가이자 설치 미술 작업을 AI를 통해서 확장하고 네. 있는 준킨 작가님께 인공지능 창작 도구 달리를 활용한 NFT 아트 작품을 선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네. 국경을 초월한 예술이 펼쳐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가수 중에서도 최근에 지드래곤 네. 또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상당히 또 유명한 또 NFT가 발행도 됐는데 네. 또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죠, 이 부분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버추얼 아티스트 웨이드라고 하는데요. 파란색으로 이뤄진 물로 구성된 캐릭터입니다. 아, 네. 네. 이 웨이드가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네,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에 팬덤을 보유한 핫스타입니다. 저도 이 웨이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아주 힙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의 직업이 DJ이자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창작 활동하고 있는지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버추얼 아티스트인데 그전에도 가상 인간 아티스트는 많이 있긴 했죠. 그런데 이 웨이드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실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지드래곤의 이제 PC-1이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패션 브랜드와 웨이드가 같이 협업을 맺어서 네,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드래곤도 NFT 아트 분야에 또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또한 NFT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스타벅스를 자주 가시나요? 저는 종종 가곤 하는데요. 스타벅스가 더 third place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3의 공간인데요. 집과 직장 사이에 잠깐 쉬어가는 제3의 공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디지털의 웹3 커뮤니티를 통해서 펼치겠다라고 했고요. 그 수단이 바로 NFT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NFT를 폴리곤이라고 하는 네.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발행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라인의 자회사죠. 라인 넥스트에서 출시한 글로벌 NFT 플랫폼 또 화제가 됐는데 뭐죠 이게? 네, 이름이 도시거든요. 네.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어 도시입니다. 전 세계 창작자 기업 팬덤이 스스로 가상 경제권과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라인에서 NFT 자회사 라인 넥스트가 있는데 NFT 플랫폼 도시 베타 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출시한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롯데 홈쇼핑도 9월 20일과 9월 20일 사이에 미국 뉴욕의 맨해튼 관광 명소이죠. 피어 세븐틴에서 15m 크기의 초대형 벨리곰을 또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NFT 캐릭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롯데 홈쇼핑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IP 캐릭터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NFT로 발행이 되긴 했습니다. 핑크색 곰 캐릭터이고요. 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행복을 주는 곰 캐릭터라고 하는데 네. 뉴욕에 이제 대형 전시가 이뤄지면서 오. 글로벌 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야. 네. 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또 대표 캐릭터가 있죠. 푸빌라. 네, 만날 수 있는 또 축제가 열린다는데 또 어떻게 연관이 되죠? 네. 롯데홈쇼핑은 이 벨리곰이라는 캐릭터의 IP에 NFT를 발행해가지고 네. 이 NFT를 소유한 사람들이 롯데 시그널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 숙박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유틸리티, 활용 가능성을 접목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도 동일합니다. 이 푸빌라 NFT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특별한 발레 파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세계 백화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멤버십형 NFT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점에 푸빌라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거대한 이 캐릭터가 설치가 되고 누구나 이 NFT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게끔 축제를 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NFT가 좀 더 대중화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족
학친지들과 즐길 수 있는 NFT 전시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방문했는데요. 그 홍대 근처에 코코넛박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코코넛박스에서 3PM이라는 곳과 그 한국의 가장 큰 NFT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리드미컬 NFT 클럽이 협업을 해서 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네, 리드미컬 NFT 클럽은 현재 오픈 카톡방에 950명 정도가 모여 있고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컬렉션을 론칭해서 메타버스 공간과 실제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직접 가보시면 9월 30일까지 가보시면 NFT 전시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뮤지컬, 미술, 음악, 뭐 패션, NFT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침체기라고 할지라도 네. 여러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NFT 예술성을 실험하고 있는 어찌 보면 수면 아래에 있지만 더 역동적인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NFT, 우리가 좀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플랫폼이 없나요? 네, 그 nonfungible.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NFT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요. 네. 분기별로 NFT 시장 보고서를 발행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NFT 분석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타이중화 앱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램레이더에 또 접속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NFT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을 또 이것을 또 악용하고 피해 사례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의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당부의 말씀 있나요?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계속 이 NFT 시장 또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장은 얼마든지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기 또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털어서 내가 소유한 NFT나 네. 암호화폐를 탈취해가는 일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유의해야 될 정보들을 습득하셔서 주의하시면서 매 시즌에 무슨 어떤 사기 행각들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행각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아트앤테크 커뮤니케이터 모시고 오늘 NFT 아트 뉴스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